이번 시간에는 17년도 산업안전 일반 과목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핵심 개념을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파블로프의 법칙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1번 강도의 원리는 자극이 강할수록 학습이 잘 된다는 내용이고 2번 시간의 원리는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주어야 강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3번 계속성의 원리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화가 잘 된다는 것이며 4번 일관성의 원리는 일관된 자극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 불확실성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 학습원리 4가지는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그리고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실성의 원리는 파블로프 이론에 없는 개념으로 오답 유도를 위한 보기였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제조 물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조 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 이렇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 언급된 유통상의 결함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명칭은 제품의 경고나 지시 부작위와 관련된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28번 문제입니다. TWI의 교육 훈련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작업 준비 훈련 JPT입니다. JPT는 TWI의 훈련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금융 및 보험업 상시 근로자 200명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이 유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위주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명은 설치 의무 기준에 미달하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해당 업종의 설치 기준을 상회하거나 충족하여 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번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4번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보기로 주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채용 시 교육이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또는 관리 감독자 교육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의 법정 필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그리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은 모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교육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 발생한 재해 발생 사업장. 2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5배인 사업장. 3번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3명 발생한 사업장. 4번 상시 근로자가 15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4명 발생한 사업장. 5번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 장상 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등입니다. 보기 1번의 2개월 요양 부상자 동시 8명은 이 기준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오답 지문입니다. 이 기준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교육지도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한다. 2번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려운 내용에서부터 쉬운 내용의 순서로 교육한다. 3번 교육의 성과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한다. 4번 지식, 기술, 기능 및 태도가 몸에 익혀지도록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 5번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교육은 학습자의 이해도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내용에서부터 쉬운 내용으로 교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교육지도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입식 작업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의 높이보다 낮은 것이 중작업에 적합하다. 2번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것이 정밀작업에 적합하다. 3번 일반적으로 고정 높이 작업면은 가장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 맞추어 설계한다. 4번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5번 포장 작업에서와 같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절이 불가능한 고정식 작업대나 기계 설비는 가장 키가 큰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은 작업자에게는 발판이나 작업 발대를 제공하여 높이를 맞출 수 있지만 키가 큰 작업자에게는 작업대를 높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추면 키가 큰 작업자는 허리를 구부려야 해서 요통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입식 작업대 설계 원칙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학습 지도 원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2번 집단화의 원리는 학습자의 공통된 요구 및 능력 위주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3번 사회화의 원리는 공동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한다는 원리입니다. 4번 통합의 원리는 학습을 통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5번 직관의 원리는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는 집단화의 원리가 아니라 개별화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발성, 사회화, 통합, 그리고 직관의 원리는 모두 올바른 학습지도 원리의 내용입니다.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암모니아, 2번 메탄, 3번 프로판, 4번 에탄, 그리고 5번 아세틸렌입니다. 이 문제는 주요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화학 안전의 기본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약 2.5%에서 81%에 이릅니다. 이는 제시된 보기 중에서 가장 넓은 폭발 범위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가장 큰 가스임을 의미합니다. 암모니아, 메탄, 프로판, 에탄 등은 아세틸렌에 비해 연소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따라서 아세틸렌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물질임을 기억해 주세요. 36번 문제입니다. 시각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디지털 표시장치는 정량적 표시장치이다. 니은. 이동지침을 가진 고정눈금 방식은 수치 정보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디귿.
디지털 표시 장치는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때 적합하다. 리을. 정성적 표시 장치는 대략적인 상태나 변화의 추세를 판정하는 용도로 쓰인다.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디지털 표시 장치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정량적 표시 장치로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때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온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장치가 있죠. 또한, 정성적 표시 장치는 정확한 값보다는 온도 게이지처럼 대략적인 상태나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연료 게이지가 어디까지 채워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니은의 경우, 이동 지침을 가진 고정 눈금 방식, 즉 아날로그 계기판은 오히려 값의 변화 추세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으므로 수치 정보를 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하일리 히하일리가 주장한 재해 발생과 재해 예방에 관한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재해의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니은. 사고의 발생과 그 원인은 우연적인 관계가 있다. 디귿.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 대책은 존재한다. 리을. 재해는 연쇄작용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상태 및 개인의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 순차적으로 사고가 유발된다.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하일리는 재해는 원인을 제거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한 안전 대책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의 유명한 도미노 이론처럼 재해는 사회적 환경부터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를 거쳐 사고, 그리고 재해로 이어지는 5단계의 연쇄작용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은의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일리는 사고와 그 원인 간의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산업용 로봇, 2번 프레스, 3번 크레인, 4번 압력용기, 5번 곤돌라입니다. 정답은 1번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입니다. 반면에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그리고 곤돌라는 모두 작업자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나이오시의 LI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중량물과 몸통과의 수평거리 H는 50cm, 중량물을 들기 시작하는 손의 수직 높이 B는 75cm,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수직 이동거리 D는 25cm로 주어졌습니다. 회전어은 발생하지 않으며 물체의 모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경우, 즉 CM 커플링 계수는 1.0입니다. 1시간 이내의 작업 이후 회복 시간이 작업 시간의 1.2배 정도 되는 짧은 수준의 작업으로 빈도 변수 FM는 0.8입니다. 정답은 4번, 2.50입니다. 나이오시 LI 지수와 RW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권장 무게 한계 RWL은 기준 무게 LC 23kg에 수평 계수 HM, 수직 계수 VM, 거리 계수 DM, 비대칭 계수 AM, 빈도 계수 FM, 커플링 계수 CM을 곱하여 구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수평 계수는 2550으로 0.5, 수직 계수는 1.003에 B값이 75이므로 1, 거리 계수는 0.82 4.525이므로 1.0, 비대칭 계수는 회전이 없으므로 1.0, 빈도 계수는 0.8, 커플링 계수는 1.0이 됩니다. 이 값들을 모두 곱하면 RWL은 23, 0.5, 1.0, 1.0, 1.0, 0.8, 1.0, 9.2kg 됩니다. 따라서 LI는 23kg를 9.2kg로 나눈 값인 2.5가 됩니다. 이 NIOSH 들기 작업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단위는 메가파스칼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 1.5입니다. 안전계수 S는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60A를 40A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이 공식은 매우 기본적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4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번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3번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소음 노출 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 보호구 지급, 교육, 청력 검사, 기록 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번 체인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 작업에 속한다. 5번 1초 이상의 간격으로 130dB를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 소음 작업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충격 소음 작업의 법적 기준은 120dB 초과 시 1만 회, 130dB 초과 시 1000회, 그리고 140dB 초과 시 100회 이상입니다. 보기 5번에서는 130dB 초과를 100회로 잘못 짝지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소음 관련 데시벨 및 횟수 기준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히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고 어느 하나만이라도 작동하면 그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직렬 구조, 2번 병렬 구조, 3번 대기결함 구조, 4번 N중 K 구조, 5번 아구조입니다. 정답은 2번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는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체 시스템이 문제없이 가동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OR 게이트의 특성과 유사하죠. 반면에 직렬 구조는 구성 요소 중 단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시스템 신뢰도 공학에서 이 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43번 문제입니다. 기계나 설비를 작업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에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치 원칙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중요성의 원칙, 2번 기능성의 원칙, 3번 사용 심리의 원칙, 4번 사용 빈도의 원칙, 5번 사용 순서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사용 심리의 원칙입니다. 인간공학적 부품 또는 설비 배치의 4대 원칙은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 그리고 사용 순서의 원칙입니다. 사용 심리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오답 함정이므로 이 네 가지 원칙을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44번 문제입니다. 2,000명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작년 1년간 산업재해자가 48명 발생하여 근로손실일수가 2,400일이었다면 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재해의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는 얼마일까요? 단,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근로시간은 2,400시간, 근로자 1인이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정답은 1번, 재해 건수 1건, 근로손실 일수 50일입니다. 먼저, 연간 총 근로시간은 2,400시간에 2,000명을 곱하여 480만 시간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FR은 재해자 수 48명을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00만 106을 곱하여 10이 됩니다. 강도율 SR은 근로손실 일수 2,400일을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103을 곱하여 0.5가 됩니다. 이제 생애 재해 건수를 계산합니다. 도수율 10에 1인당 총 근로시간 10만 시간을 100만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10.11건이 됩니다. 생애 근로손실 일수는 강도율 0.5의 10만 시간을 1000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0.52, 150일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활용한 응용 계산 문제로
각 지표의 정의와 계산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4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취급, 조작자의 부주의와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실수가 직접적으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탁기 구동 시에 사람이 부주의나 실수로 상단 뚜껑을 열면 동작이 자동으로 멈추고 경고음이 발생하는 것,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이 실수로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병의 안전마개를 열기 위해서 힘을 아래 방향으로 가해 돌려야 하는 것, 이러한 설명들이 어떤 안전 개념을 의미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는 1번 FAIL 세이프, 2번 FAIL 사프트, 3번 풀프루프, 4번 FAI로 레이트, 5번 백업입니다. 정답은 3번 풀프루프입니다. 풀프루프는 사용자가 부주의하거나 실수풀을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차단 프루프하는 안전 설계를 의미합니다. 세탁기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멈추거나 어린이 보호 약병 마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페일세이프는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작동하게 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FT도에서 지일의 발생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는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확률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정상 사상타프 이벤트의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0.5884입니다. 먼저 지인은 AND 게이트이므로 0.2, 0.1, 0.02입니다. G3는 OR 게이트이므로 1에서 1-0.4와 1-0.3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즉 1-0.6, 0.71, -0.42, 0.58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G1은 G2와 G3가 다시 OR 게이트로 연결된 형태이므로 1에서 1-G2와 1-G3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1-1-0.02, 1-0.581, -0.98, 0.42, 1-0.4116이 되어 최종적으로 0.5884가 나옵니다. FT도 해석과 각 게이트의 확률 계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47번 문제입니다. 가속수명 시험 방법에서 스트레스 부과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일정형 스트레스 시험, 2번 점진형 스트레스 시험, 3번 계단형 스트레스 시험, 4번 간접형 스트레스 시험, 5번 주기형 스트레스 시험입니다. 정답은 4번 간접형 스트레스 시험입니다. 가속수명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인가하는 방식에는 일정형, 계단형, 점진형, 그리고 주기형이 있습니다. 간접형은 이러한 스트레스 부과 방식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신뢰성 공학에서 제품의 수명을 단시간에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 방법론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FMEA에서 실제 손실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1.00, 2번 0.10, 2.00, 3번 0.30, 0.50, 4번 0.20, 5번 0.20, 0.30입니다. 정답은 1번 1.00입니다. FMEA, 즉 고장 형태 및 영양 분석 기법에서 고장이 났을 때 실제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확실한 경우에는 값을 1.0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예상 손실인 경우에는 0.1, 1.0의 값을 적용하고 손실 없음은 0을 적용합니다. 이 값의 기준은 FMEA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49번 문제입니다. 무죄해 운동의 3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닌 사업장 내의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 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 보기는 1번 무의 원칙, 2번 보장의 원칙, 3번 참여의 원칙, 4번 조사의 원칙, 5번 안전제일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1번 무의 원칙입니다. 무죄해 운동의 무의 원칙은
단순히 표면적인 재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결하여 근원적으로 지로, 즉 없음의 상태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죄해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50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위험성 평가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 강도를 추정,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번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3번 위험성은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가 중대성 강도를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4번 위험성 추정은 유해, 위험 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번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는 위험성 결정에 해당합니다.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거나 더하여 위험성의 크기 수치를 산출해내는 과정 자체를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각 단계별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며 핵심 암기 키워드를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파블로프 학습 원리는 강도, 시간, 계속성, 일관성입니다. 불확실성은 아니었죠. 둘째,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은 제조상, 설계상, 그리고 표시상 결함이었습니다. 유통상 결함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셋째, TWI 사원칙은 JIT 작업지도, JMT 작업 방법, JRT 인간관계, JST 작업 안전입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은 금융, 보험업 등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었죠. 고위험 업종은 10명 또는 100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섯째, 근로자 정기 교육 내용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는 필수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여섯째, 안전보건 개선 계획 명령은 동종업종 재해율 2배 이상, 직업병 2명 이상 1,000명 이상은 3명 이상일 때 발동됩니다. 일곱째, 교육 지도의 원칙은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덟째, 고정식 작업대는 키가 큰 사람 기준으로 설계하고 작은 사람에게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아홉째, 학습지도 원리에는 자발성, 개별화, 사회화, 통합, 직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열째, 가연성 가스 중 아세틸렌은 폭발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공학 배치 사원칙은 중요성, 사용 빈도, 기능성, 사용 순서이며 사용 심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인증과 자율 안전확인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 프레스나 크레인 같은 고위험 기계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산업용 로봇은 자율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하일리히의 도미노 이론은 사고가 연쇄적이고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원인 제거로 예방 가능함을 강조했죠. 소음 기준 중 충격 소음은 데시벨과 횟수 기준이 중요합니다. 120dB 초과 시 1만 회, 130dB 초과 시 1,000회, 140dB 초과 시 100회였습니다.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나 부주의를 기계적으로 방어하는 설계 원칙입니다. 무죄의 3원칙은 무의 원칙 근원적 지로와 선취의 원칙, 그리고 참가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크기 산출,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그리고 감소 대책 수립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들을 잘 정리하시고 반복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